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 까보 중, 까보 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까보니까 중국제네,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그 말이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들이 알려져 있는 스펙보다 사실은 실제 상황은 형편없더라. 이런 내용인데, 아니 이 러시아 군이 정말 까보로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가 없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런 와중에 중국의 함대를 경멸하기 위해서 스텔스 무인 고속정에서 SM-6라고 하는 장거리 함대 공 미사일로 군함을 격파하는 테스트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소형 무인 선박에 컨테이너 모듈화 설계가 적용된 쿼드팩 SM-6 미사일 발사기를 장착해 실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래 미 해군의 작전 패러다임을 바꿀 엄청난 혁신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고스트 플릿, 즉 유령 함대 구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 해군이 소형 무인 선박에 컨테이너와 발사 시스템을 장착해 해상에서 원격 제어를 통해 SM-6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지 시각 9월 4일 발표했습니다. 유인 보트를 무인화해 각종 테스트 베드로 사용되고 있는 무인 수상정 레인저는 최근 SM-6 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 컨테이너 발사 시스템을 적재하고 해상으로 나가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 정보를 수신하고 SM-6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의 차세대 다목적 미사일로 각광을 받고 있는 SM-6 미사일은 최대 370km 거리에서 다양한 항공 표적을 요격할 수 있고 종말 단계 하층에서 전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수상함에 대한 공격도 가능한 다재다능한 미사일입니다. SM-6 미사일은 일반적인 군함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니프카로 불리는 해군 대공전 통합 화력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운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기반 설계 덕분에 미래 유령 함대의 핵심 미사일 자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무인기와 위성 등을 이용해 연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량의 무인 함정을 통합해 원격으로 통제하는 유령 함대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최소 동력만으로 바다에 은밀히 떠 있다가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대량의 유령선들, 앞으로 중국에게 정말 무서운 악몽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 레인저라고 하는 실험함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컨테이너 지금 장착해 있는데 이 안에 쿼드팩으로 SM-6가 4발이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SM-6는 사거리가 370km나 되기 때문에 웬만한 레이더로 통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함, 최초의 세종대왕함을 만들 때 SM-6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멀리까지 날아갈 때 수평선 너머까지 날아가는데 거기에서도 표적을 정확하게 타겟팅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미국이 또 협조도 덜 해줬고 그래서 우리는 SM-6를 도입하지 못했는데 세종대왕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 SM-6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개발될 때부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왜?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야 되는데 370km, 수평선 한 30km 되는데 그거 너머로 날아가서 때려야 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찍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발사만 하고 하늘에서 찍어주고 유도하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아주 큰 군함이나 이런 거는 적의 레이더나 위성으로 다 보이니까 그런 거 말고 아주 작은 스텔스 소형 보트, AI 통제되는 이런 소형 스텔스 보트 또는 반잠 수정 이런 데다가 집어넣고 여기에서 딱 숨어 있다가 중국 함대 나오면 쏴버리고 그걸 하늘에서 조기 경보기나 이런 것들이 유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텔스 고속정은 쏘기만 하고 하늘에서 유도해서 때리고 그런데 원래는 대공미사일로 즉 함대 한 미사일이 날아온 것을 요격하는 요격미사일로 개발이 됐지만 이거 가지고 군함 바로 때려도 되잖아 해서 이제 군함을 바로 때리는 그런 스텔스 자산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이런 스텔스 고속정 또는 스텔스 무인 반잠수정 이런 데다가 이런 거 한 4발씩 꽂아놓고 갑자기 중국 함대 지나가는데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것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레이더 탐지도 자기네들 안 되는데 정말 중국을 바다에서 연안에서 꽁꽁 묶어두기 위한 이런 미국의 아주 다각적인 다층적인 이런 무기 체계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뭐 그들이 A2AD 또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하는데 그들은 아예 항구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유사시에 그렇게 통제가 되게끔 되겠습니다. 중국 불행하네요. 최근 현역 T-90 전차를 쓰레기장에 버려 논란이 되었던 러시아군이 이번에는 최신 자주포 1개 대대 장비를 통째로 유기하고 사라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 국경이라는 최전선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브란시스크 지역에서 1개 대대분에 해당하는 현용 주력 자주포 2S-19가 무더기로 버려진 것이 발견됐다고 러시아 현지 군사 전문 블로그가 현지시각 9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자주포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2km 떨어진 포체프시 외곽에서 발견됐는데요. 러시아군 현용 주력 자주포인 2S-19 152mm 자주포 10문, 1V-13 사격 통제 차량 세대와 1V-14 포병 지휘 정찰 차량 세대 등 16대의 장갑 차량이 공터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자주포는 일부는 포신 커버가 씌워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심지어 주변을 방어하기 위한 그 어떤 인원이나 시설도 없이 민간인 거주지 인근의 공터에 잡초와 함께 수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력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긴장이 격화될 당시에 국경지역에 증파한 전력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주민에 따르면 당초 러시아는 이들 차량을 대형 트레일러를 동원해 부대로 복귀시킬 계획이었으나 예산 등 물류상 문제가 발생해 몇 달째 이들 장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런 장비 유기 사태는 러시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군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면 당장 실전 투입이 가능한 현용 장비들을 국경지역에 이렇게 방치해둘 수가 있는지 러시아라는 나라 정말 볼수록 신기한 나라 같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자주포, 그것도 우리로 치면 K9 자주포. 우리 자주포 K9도 있고 K55A1도 있죠. 그중에 K9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 중에 제일 좋은 거 2S-19, 물론 지금 2S-35 개발해서 1개 대대 정도 지금 배치하고 있지만 그건 뭐 이제 막 배치되는 단계고 지금까지 제일 좋은 거 이거 1개 대대 분량 지휘 통제 차량 포함해서 16대의 이 포와 사격 통제 장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공터에 버려놓고 풀이 이만큼 자랐네요. 그리고 일부는 커버 씌워놓고 일부는 커버도 없고 내부에는 탄약이 적재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수개월째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부대 주둔지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인근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수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긴장 상황이 격화돼가지고 러시아가 군사 훈련을 빙자해서 대규모 사단급 병력을 이 국경지역에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무력 시위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상황이 안정되어서 돌아가는데 얘들 놔두고 갔다 이겁니다.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기차를 렌트를 못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황당합니다. 그러면은 놔두고 갈 것 같으면 어떤 그 뭐 녹이 슬지 않도록 이 비 맞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녹이 슬지 않도록 조치를 하든지 또 이 인근에 경비병력, 통제병력을 놔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무 영문도 없이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 옆에 바로 민가가 있고 마을이 있고 이런 지역에 그리고는 아무도 영문도 몰라요. 이게 한두 번이냐? 아니죠. 제가 지지난주에 알려드렸듯이 T-90 전차는 아예 쓰레기장에 배치되어 있고 거기는 탄띠까지 그냥 흘러져 있고 기관총 탄띠가 그냥 장착돼가지고 이렇게 차량 내에 포탄이 있는 게 아니고 차량 밖에 탄띠까지 그냥 다 붙여져 있는 상태로 버려져 있고 또 러시아군 전차병은 자기 전차를 몰고 가가지고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인근 공군기지 담벼락 들이받아서 공군기지로 돌진해버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보도는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그 29 전투기 2대가 이틀 간격으로 한 대씩 추락을 했어요. 그것도 흑해 똑같은 기지에서. 그러니까 그 기지가 완전히 그냥 뭐 군기가 다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그 29가 구형 전투기라 하더라도 최초에 추락을 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 비행금지 딱 내리고 원인 규명될 때까지 동종기종 비행금지 이제 이렇게 조치해서 원인 규명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틀 전에 추락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다 또 추락한 겁니다. 일과 동시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러시아 군이 도대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게 군대 맞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감시가 뚫렸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희한한 상황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군대 우리가 뭐 천몇백 년 전의 그 당나라가 많은 시절의 그 당나라 군대, 당나라가 흥할 때는 대단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당나라 군대 이러는데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러시아 군대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그냥 콩가루 군대의 상징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희한한 일이 있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깝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